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본교 교무기획부장 김능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보고회는 실시간 방송인 만큼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고 혹시 운영상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식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놓인 작은 선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본교 학생들의 작품들이며 특히 고교 학점제와 연관하여 일반 선택 교과와 진로 선택 교과,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수업 활동 결과물들입니다. 작지만 소중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부 요청, 경상북도 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교 박진구 교장 선생님의 내빈 소개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상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확진자가 몇 명 발생해서 이 지역에서 모든 학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교육부 요청, 경상북도 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 결과 보고회에 참석하셔서 컨설팅 및 도움의 말씀을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담당관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배성호 중등과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 교육연구사 김정옥 연구사님입니다. 담당 장학사 영주교육지원청 신성환 장학사입니다. 컨설턴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수중학교 김신중 교장쌤이십니다. 안동고등학교 정선희 교감쌤이십니다. 경북중부중학교 이재열 교감쌤이십니다. 패널로 지난해 2년차 연구학교 중후 업무로 수고하셨던 예천여조고등학교 오병준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하여 영주지역 중고등학교, 권영내 교육지원청, 본교 교원 등 70여 명의 선생님들이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완전 개방형 무학년제 운영을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 연구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입과 관련하여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 교직원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본 결과 득과 실,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실제 운영 과정을 살펴보시고 운영 전반에 대한 도움과 고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보고에 앞서 본교 현황은 학교 요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보고가 끝나고 나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내용 중 일부 내용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 보고는 본교 교육과정부장인 이영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주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영성입니다. 네, 지금부터 고교학점제 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2019년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표현하는 바로 이 그림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요 밑에 이제 영주여자고등학교부터 이렇게 로고는 학생이 직접 드로잉 수업 시간에 직접 디자인한 영주 로고입니다. 본교 건물과 옥면 그리고 향교까지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저는 제 전공인 수학을 조금 결합해서 벤다이어그램으로써 여기다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조금 더 표현해 보았습니다. 즉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그 사이에 무학년제가 운영되며 학년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의 운영 내용과 연구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이제 본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과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그렇게 발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본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저희가 분석한 이 영주 지역 및 영주 여고의 학생들인데요.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바른 인성을 가지고 학업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한 열심인 것이 강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다한 경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담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더 많은 스펙을 원해서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하길 바랬으나 인구 10만의 영주 지역에서는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교 자체에서 학생들의 어떤 스펙보다는 수업 자체에서 더 많은 활동을 만들어주고자 이제 저희는 고교학점제를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였고 현재 3년 차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그 다음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은 저희는 단 하나만 생각했는데요. 그 단 하나가 바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내가 원하는 학기에 듣고 싶어요 라는 학생의 말을 저희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기존의 교육과정을 좀 보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했던 기존의 교육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영주 지역 이외에 경북의 많은 학교들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교과들을 묶어 있는 상태에서 택2, 즉 저런 군 안에서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이
저희 학생들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자,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빨간색 블럭으로 묶여져 있는 이 블럭에서요. 선생님, 저는 정치와 법, 한국 지리, 생활과 윤리를 포함해서 나머지 7과목을 제 진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제가 별로 관심이 있는 과목이 아닌데 왜 꼭 택 2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그 다음 블럭에서 볼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세계 지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모두 다 듣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2개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3과목을 듣고 싶은데 왜 택 2를 해야 하나요?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블럭은 3학년 1학기 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여기 있는 화학원과 윤리와 사상을 수능으로 칠 건데 그 과목은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3학년 1학기 때 듣고 싶어요. 근데 왜 꼭 3학년 1학기 때는 이것들 중에서만 2개를 골라야 하죠? 라는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학기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이러한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완전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는 목적인데요. 그 목적은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상한 것은 편성 방법을 연구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적용 및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등 모두 다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과제가 바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는 이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학교 문화 운영 혁신, 즉 이것은 1년차 때 저희가 했고요. 2년차 때는 완전 개방형 무학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학생들이 평가가 되는지를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을 통한 학교 공간은 저희는 이렇게 지금 이 학교는 1954년도에 개교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부시고 다시 이렇게 조성하는 데 노력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소교실을 만들기도 했고요. 교실 한 칸을 잘라서 작은 교실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 이 공간과 같이 교실 2개를 틔어서 아주 큰 강의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실, 학생들이 실험 등등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학실을 구성하였고요. 또 하나 저희 학교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단초점 빔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프로그램 혹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스크린을 내리고 빔을 켜고 하는데 사실 이 시스템을 해놓고서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한 30초 정도 되는 시간 정도면 바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한 그러한 시스템을 전 교실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실의 공간 사진인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단초점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고 실제로 자료를 따로 옮기지 않고 바로 태블릿 PC에서 바로 전송해서 수업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본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 학부모까지도 이 저희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필요했었는데요. 그 필요한 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전공 심화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저희는 또 자율적 진로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사실 이 본교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율적이라는 말은 학생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자기 학생들이 1년치에 어떠한 계획을 할지도 모두 잘 하는 상태였는데요. 저희는 거기다가 이제 저희 고교학점제를 조금 접목시키기 위해서 바로 관련 교과목과 연관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다시 동아리 활동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것이 바로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는데요. 교육반 스티치 동아리는 바로 교육학 동아리, 교육학 과목과 미술반 미인은 드로잉과 그다음 밴드반은 음악 연주, 사진반은 사진 영상 편집 과목 등과 이렇게 수업과 동아리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되고 수업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모두 버려버리고 개인별 진로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교육과정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된 교육과정은 바로 왼쪽과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교육과정 표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학기 자유 선택, 택 1, 2의 블록,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의 과목 편성에 저희는 집중을 했는데요. 먼저 학교 지정 과목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지정 과목은 1학년 학교 지정 과목은 타 학교들과 거의 변함없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이 30 단위를 기준으로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2학년과 3학년 때 학교 지정 과목의 이수 단위수를 보시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듣게 하는, 즉 의무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13, 10, 2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채워야 되는 시간들은 어떻게 채우냐?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이 학생 선택 부분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택은 지금 보시면 기초와 탐구 과목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5단위, 운영 단위가 5단위로서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예술체육 분야는 기존 운영 단위가 4단위, 그 다음 생활교양은 2단위와 3단위 등으로 운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교육과정표를 바탕으로 학생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그러면 학생이 과연 몇 단위나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2학년 1학기 때는 19단위, 2학년 2학기 19단위, 3학년 1학기가 28단위, 3학년 2학기가 24단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2학년 1학기를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19단위를 채워야 되는데요.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택 1입니다. 택 1이 4단위인데요. 학생들은 지금 저희가 택 1로 묶어놓은 것은 바로 예술체육 제2외국어를 묶어놨습니다. 사실 아까 택 1, 택 2를 비판하면서도 저희가 택 1을 이렇게 지정해 놓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영주여고는 사실 여학생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택 1을 막지 않으면 음악과 미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상 미술과 음악 선생님 키우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근데 이렇게 택 1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학기는 음악과 미술의 시수가 각각 40단위입니다. 한 분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지금 20단위를 해주실 만한 시간 강사 선생님과 전일제 강사 선생님을 모셔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택 1을 해놓은 이유는 학생 완전 자율 선택이 되다 보면 학급 구성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즉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공통점이 없고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예술체육과 제2외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집단들이 한 학급을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택 1을 이용해서 학급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택 1을 하였고요. 그러면 4단위짜리를 택 1 하게 되면 19에서 4를 빼면 15단위가 남게 됩니다. 15단위가 남게 되면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5단위짜리를 몇 개 선택할 수 있을까요? 3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개.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전 페이지에서 봤던 기초 탐구에서 아무렇게나 3개를 고르거나 혹은 기초 탐구에서 2개를 고르고 나머지 5단위를
이 생활과 교양에서 2단위와 3단위를 합쳐서 5단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은 최소 3과목을 듣는 친구도 있고요. 혹은 교양을 듣게 되면 4과목을 듣는 친구, 혹은 교양 이 5단위를 2묶음씩 만들게 되면 5과목, 6과목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전혀 묶여있지 않거든요. 여기서 학생들은 자신의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하게 하는 그 과정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했냐? 바로 이러한 과정대로 운영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설명회를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 진행하였고요. 그다음 교직원 대상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학생이 선택할 때 상담해줄 선생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들이 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료를 배포했고요. 이 각종 자료 중에서 저희가 많이 힘썼던 것은 예시별 교육과정과 교과서 전시 등등의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은 바로 1차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교사가 다시 협의하고 2차 수요 조사를 하고 교사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3차 수요 조사까지 가서 자신의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과목을 블록 편성하고 이제 운영하는데요. 그 블록 편성은 이전의 아까 보여드렸던 교육과정은 이미 블록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지만 저희는 추후에 이렇게 블록이 지정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블록이 지정된 것들을 한 학기를 운영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어려운 점은 바로 지필고사였습니다. 저희가 학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지필고사인데요. 바로 지필고사를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가 1학기 때 중간고사를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필고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지필고사를 운영하는데 수많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5일간 운영하더라도 5일 안에 모든 과목을 다 담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을 찾은 것은 바로 그 전주나 그 다음 주에 운영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교실에서 운영되는 과목은 꼭 지필고사 시간에 운영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 전주나 그 다음 주에 운영할 교과목을 희망을 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주 금요일에는 세계사, 생명과학, 경제 등의 과목이 운영되었고 지필고사가 운영되고 난 그 다음 주에는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생명과학, 지식재산 일반 등이 따로 지필고사를 운영한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지필고사 안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 지필고사 안에서는 학생 선택마다 교실을 배정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 교실을 이렇게 각각 다 배정하여 운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필고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고민한 거는 월화수목금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까지도 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지필고사 부담도 조금 있고요. 선생님들의 부담도 있어서 오전만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 시험 전주나 나중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필고사도 운영하고 학기를 운영해 본 결과 과연 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무학년제를 운영하였을 때 성적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1학기 때 완전히 개방형 무학년제를 운영하였고 총 14과목이 무학년제였습니다. 그 중에 4과목은 교양 과목으로서 패스페일 과목이었고요. 즉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 나머지 10과목이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조금 민감해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과목명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의 평균, 3학년의 평균, 그 다음에 등급별 인원, 그 다음에 수강자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수강자 수가 2학년이 27명, 3학년이 94명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의 평균을 보면 2학년이 우월이 높고 3학년의 평균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확률과 통계는 2학년의 평균이 높지만 지금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3학년의 평균이 우월이 높고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3학년,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또 다시 3학년이 높고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2학년이 높고 이렇게 어느 학년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수학가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자료를 이끌어내려고 막 했는데도 사실은 어떠한 학년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그 이유를 담당 과목 선생님과 얘기를 해봤더니 여기 지금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듣는 학생들의 어떤 평소의 경향을 보면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듣는 학생들은 보통 수학을 조금 미리 끝내고 나중에 기하나 미적분을 그 다음에 듣겠다는 학생들, 그 친구들은 대부분 자연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며 수학에 평소에 조금 관심이 높고 학업 성취율도 수학적으로 높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3학년 1학기 때 확통을 듣는 친구들은 인문계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었고 수학에 평소에 크게 관심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눈여겨보실 거는 이렇게 반 평균 중에서 마지막 반은 또 우월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 친구들을 또 봤더니 물리 1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확통에는 반드시 요 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의도치 않게 자연계열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모인 반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기서 학년 간의 유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과목에 대한 어떤 관심도와 기존의 학업 성취율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 학년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었고요. 이렇게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듣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저희는 이제 공동교육과정과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듣도록 추천하였는데요. 이미 경북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특히나 영주 지역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약 5년 전부터 이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이 영주가 인구가 약 10만 정도인데 학교가 굉장히 잘 붙어 있습니다. 그렇고 학교마다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개설하고 계셔서요.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라인데요.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지원팀이 활동한 내용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예시 자료, 즉 학생들에게 나가는 배포 자료인데요. 학생들이 지원 계열과 지원 학과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바탕으로 이 지원 학과를 가기 위해서 들으면 좋을 예시 교육과정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는 약 130개 정도의 진로에 대해서 예시 교육과정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130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전임 연구하셨던 선생님 오병준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과 그 다음에 올해 고3 학생들 예시 자료, 그리고 올해 담당 선생님, 그 다음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이 적어도 하나의 진로를 다 선택받으셔서 자기가 모두 다 이렇게 짜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몇 번 토의해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전달하였는데요. 그럼 학생들은 만약에 나는 건축공학과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표를 받았다. 학생들이 과연 이거 그대로 들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딱 필요한 몇 과목만 말고는 나머지들은 또 자기의 어떤 진로와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취미에 맞게 바꾸는데요. 그렇게 바꾼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개인별 교육과정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 교육과정표를 완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인 여백의 교육과정표를 또 제시했습니다. 이게 엑셀 파일인데요. 학생이 자기가 나는 여기에 어떤 걸 듣겠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실 졸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필수 이수 단위를 맞추거나 혹은 학교가 지정해놓은 19단위를 맞추거나 그 다음에 기초교과는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러한 예시 교육과정표를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완성하고 이것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학생들은 이 교육과정표를 바탕으로 개개인별 시간표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개개인별 시간표를 이제 2학년의 한 학생의 시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생명과 과학과 화학 그리고 보건 철학을 듣게 되는데요. 이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단위를 맞추는데 4단위짜리는 택일로 나가버리고 5단위짜리를 3개 선택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명과 과학이랑 화학은 5단위짜리를 선택했고 나머지 5단위는 바로 보건과 철학 2개를 합쳐서 5단위를 구성하여 이렇게 자신의 교육과정표를 완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시간표도 이렇게 잘 보시면 앞에 A, B, C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개개인별 시간표를 가지고 3학년 학생도 똑같습니다. 3학년 학생도 이렇게 개개인별 시간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의 데이터는 이렇게 보관하냐? 아닙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모든 학생들의 과목 이수 현황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이러한 사회문화 같은 과목입니다. 사회문화를 잘 보시면 사회문화는 2학년 1학기 때도 개설이 됐고요. 2학년 2학기 때도 개설됐고 3학년 1학기 때도 개설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 학년인데요. 그 한 학년 속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2학년 1학기 때 듣겠다. 어떤 아이들은 2학년 2학기. 어떤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때 듣겠다라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2학년 1학기인데요. 2학년 1학기에 2학년 학생은 단 9명만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79가 쓰여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학생들은 그 한 학년 선배인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총 88명에서 성적이 나왔는데요. 그럼 저 9명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2학년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만약에 이 사회문화를 선택하게 되면 79명의 선배들과 같이 수업을 듣겠다라는 정보를 저희는 이미 제공했습니다. 이 9명의 학생들은 내가 여기 69명에서 3학년 1학기 때 듣는 것보다 79명이 합쳐진 88명과 같이 수업을 듣겠다라고 아이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이 나오고 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은 저희가 아직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다. 네, 이런 무학년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그런 것들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저희가 우려한 부분은 그럼 이렇게 학생들의 선택도 풀어주고 무학년제를 운영하는 건 괜찮은데 과연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학생 주도형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 융합 수업을 통한 학생부를 조금 내실 있게 가져가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런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사실 조금 더 매끄럽게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융합 수업을 통한 학생부 기재를 조금 내실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러한 예시 자료입니다. 먼저 본교에 계신 이림 선생님께서 시 한 편을 쓰셨고요. 그러한 시를 현대문학 감상이라는 과목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영어 회화 과목에서 직접 이 시를 영어로 옮겨 보았고요. 또 그것을 드로잉 수업에서 이 시를 표현할 그림을 직접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또 한 수업은 정보교과에서 배운 어떤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그 수학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적분 시간에 그래프를 이렇게 쭉 식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그럼 그 그래프를 적당히 구간을 나누어서 아주 수많은 선들을 모아서 바로 이러한 그림을 완성하였는데요. 이 그림은 드로잉에서 계획한 것을 수학적인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목이 있으니 바로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이 합쳐진 융합 수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융합 수업은 이루어졌지만 이 융합 수업, 즉 미적분을 듣고 정보를 듣고 드로잉을 모두 다 듣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른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했는데요. 사실 그런 학생이 많으면 이러한 활동을 모두 평가로 다 가져가서 다 같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평가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겹치는 수강자 수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제 평가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유레카 설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문을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었냐고 한 질문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진로별 예시교육과정, 아까 보여드렸던 약 130여 개의 진로에 대해서 미리 구성해 놓은 어떤 교육과정표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담당 교사와의 상담, 그리고 담임 교사와의 상담 등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볼 때 단순히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만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직원들이 모두 노력해서 지속적인 상담이 되어야 좀 더 매끄러운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도움이 기대되는 3학년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므로 학업적 흥미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인이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수업은 내가 열심히 듣겠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그것을 교사가 느꼈을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라 학생의 수업 태도 및 수업의 질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교사의 응답에는 약 75%가 보통이다를 포함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75%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학생이 그렇게 나는 이 수업을 잘 들을 것이다라고 기대했고 그것들이 또 교사가 느낄 만큼 잘 이루어졌다라는 통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학년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의 응답이 조금 달랐는데요. 교사는 전국적인 흐름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고교학점제나 무학년제를 교사는 조금 반대하고 학생들은 조금 찬성하는 양상인데요. 본교도 조금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게 과반수 이상이었는데요. 이것들은 선생님의 선생님과의 상담 결과 사실은 이 무학년제가 평가가 저렇게 이루어졌지만 선생님들이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맞다.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운영은 될 수 있지만 평가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계속 신경 쓰고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학생들은 약 75%는 지속되어도 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교학점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지속되어도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요약해보자면 고교학점제는 지속되어도 맞지만 아직 무학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더 유념있게 도입해야 된다라고 본교 교사들이 조금 느꼈고요. 그렇지만 평가 결과에서는 사실 그렇게 학생 간의 유불리, 학년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인데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총 이 세 가지 면에 대해서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여건 조성 면에서는 선진화 교과교실제와 고교학점제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경북형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과목 선택권 방안 모색 면에서는 무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더 다양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적절한 운영 방법을 확인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방안 면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내실화 방안을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암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업 중 학생의 활동 과정이 다양하게 담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담당자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제어는 바로 이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담임교사 업무 지원 시스템 및 학교 업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2년치 교육과정을 작성하는데 사실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학년 학생들이 구성하려면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 2학년 때 교육과정을 변동하는 시기에는 2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모두 다 상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의도를 모두 파악하고 이 학생의 교육과정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교육과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학교가 교육과정부 중심,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러한 중심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교원 정책 및 구체적인 수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업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당 과목수, 지도해야 되는 과목수가 늘어나는 것도 맞고요. 그러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 전문가가 교육과정 부장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사들이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어야 해서 각 학년 부장들도 충분히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번 더, 미수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도 저희 학교에서 더 연구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다양한 교육 과정에 필요한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오병준 선생님이 많이 구상해 놓으신 엑셀 파일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하기에는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요. 그 다음에 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이 조금 같이 노력해 주시기로 했지만 더 많은 어떤 개발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학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앞에 사실 여기 1년차 연구학교 주무 선생님과 2년차 연구 주무 선생님 그리고 제가 3년차 주무인데요. 3년간 이렇게 한 것은 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구했다라고 하면 올해 1년간 무학년제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다시 무학년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한 2, 3년의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무학년제가 사실 글자로 치면 딱 4글자밖에 안 되는데요. 기존의 학교가 운영했던 모든 것에 삐걱대는 게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잘 헤쳐나가고 있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잘 운영하게 하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보고를 열심히 또 해주시고 소개해 주신 우리 이영성 선생님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우리 기술상의 문제로 이 부분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해주실 분은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배성호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경상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 배성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에 제가 이 영주여고에 정문을 또 들어오면서 거기 현수막에 고교학점제 정책연구학교 거기다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완전 개방형 무학년제 그게 학생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영주여고의 우리 박진구 교장 선생님, 그다음 우리 교감 선생님, 담당 연구사님, 그리고 오늘 오신 세 분의 지도위원들이 정말 힘들게 노력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저들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인데 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영주여고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언론에도 보면은 아마 2023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화두에 올랐고, 거기서 주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어떤 여건이 되어 있느냐. 여건 같으면은 우리가 가장 같이 고민하고 있는 학교의 환경과 그 다음에 교원이겠죠. 거기에다가 더 하나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대학 입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주로 지적하고, 지금 저들한테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민원성의 전화라든지 또 각종 교육단체에서 저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가. 그것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교원이라든지 환경은 솔직히 말해서 저들이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들이. 그래서 저들도 이제 저희 중등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환경,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고인데요. 125개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봐 주시고, 또 학교에 이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학 입시 문제는 아마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하기 어렵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올 때는 가장 힘들죠.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다니는 재학생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23년도에 중학교에 첫 해에 들어가는 학부형들로부터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죠. 어느 학교를 가야 될 것인지, 과거처럼 내신을 잘 따는 학교에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선택 과목을 많이 해준 학교에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대학 입시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선택 과목 안 해주는 말 그대로 수능 과목만 해준 학교가 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각종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답이 잘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입시도 해보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운영도 해봤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정말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게 무엇일까? 다 떠나서 우리 학생들만 생각할 때, 학교 와서 웃고 떠들고 과거처럼 어떤 경쟁에 찌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정말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옆에 학생들하고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들이 말하는 교육의 참 모습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영주여고에 와서 아마 우리 방송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여기에 전시된 수많은 학생들의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 혼자 보기가 참 아깝다. 이게 정말로 이런 코로나가 아니면은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런 결과물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모습이라든지 또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그 밝은 모습을 이렇게 보셨더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교원이나 환경이나 대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 고교학점제 정책연구학교 이 영주여고에서 3년간 노력하신 이 귀한 결과들을 저들이 잘 보고 또 저 동네의 다른 학교에서 운영되는 몇 개 학교들의 어떤 연구학교 정보를 보고를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저들이 고등학교 모든 일반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이런 학교들 결과물을 갖고 더 많은 학교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또 영주여고는 내년부터 또 적용될 우리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또 선도학교로 또 그런 학교들에 대한 어떤 지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 또 많은 학교를 또 지도 좀 부탁을 드리고 학교에서 아마 이게 또 아마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올 것 같은데 보시면은 번거롭지만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동안 지도하신 우리 연구사님, 그다음에 교사선생님, 교과선생님,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고교학점제 안착과 영주여고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고교학점제 아직 고민거리와 그다음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만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상으로 교육부 요청 경상북도 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